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미국 주식 성적표는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취재 파일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또 미국과 반대로 경제 위기론이 돌고 있는 중국에서는 오늘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뉴스 포인트는 홍경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중국 경제가 이제 네.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쇼크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인민은행이 이제 오늘 오전 사실상의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네. 대출 우대금리 이제 LPR을 2개월 만에 인하를 했죠. 네네.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내렸고요. 네. 이제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동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인민은행이 인하한 것은 2개월 만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냐 동결하냐 하는 것과는 좀 온도 차이가 있죠. 네네. 일반적으로 1년 만기는 일반 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고요. 중국에서. 네, 그 2달 전에 이제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인하 조치가 나온 건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이제 부동산 업체와 금융 업체 연쇄 디폴트 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금융 돈맥 경화가 발생하기 전에 네. 이제 미리 돈줄에 물꼬를 터놓겠다.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생산과 소비 모두 둔화됐고 청년 실업률 수치가 지금 21%를 넘었어요. 이게 네.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5년물 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이제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에는 좀 신중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출 우대금리 말고 다른 금리 인하 조치도 있었습니까? 네, 이제 중국은 이제 바로 이달에도 이제 15일 날 단기 금리를 낮춰서 이제 시중에 약 111조 원을 공급을 했고요. 네. 거기다 16일에 또 55조 원의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네네.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그 금융시장이 급한 불을 끄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화 완화 조치가 그러면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 인하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또 당국은 지난 이제 18일 날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이제 거래 수수료를 깎아줬어요. 아. 예, 이제 증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또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금융기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라. 이제 직접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각종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인민은행이 책임지고 대출을 늘리고 이제 국유은행은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게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환을 돕기 위해서 275조 원을 이제 풀기로 결정을 했는데 상당하네요. 네, 역시 중국이라 또 이 돈 푸는 규모도 다릅니다. 네,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모두 이용해서 어떻게 경기를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건데 이번 조치들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 같은 경우는 좀 네. 예상이 되긴 했었으나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였는데요. 아, 예. 네, 이게 당국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제 유동성 확대를 위한 이제 돈풀기에 나서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그 비구이 위안 등 이제 부동산 회사들의 디폴트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침체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돈만 풀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부동산과 관련된 금리 5년 이제 만기 대출 금리는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 예상을 비껴간 거예요. 이게 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생각보다는 약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금리 발표 후에 이제 범중국, 홍콩이나 이제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시장 예상이 부합하기는 했다 이건데 네네. 시장에서 뭐 성에 안 찬다 뭐 이런 그렇죠. 반응도 나오나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네. 약간 경기가 침체했음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자제를 해왔잖아요. 어떤 네. 정책적 이유인지는 뭐 이게 있겠지만 네. 이제 현재 문제의 핵심이 이제 부동산 시장 부양과
정부와 소비자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 등 이제 좀 강도 높은 조치가 나와야지 지금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는 물러갔지만 아직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에서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또 강력한 치료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중국 당국에서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업 관련 소식인데 이건 직접 전해주시죠. 네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이제 HBM을 새로 개발을 했어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서도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이제 HBM은 HBM3E로 5세대 HBM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성능 검증 절차를 위해서 이제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개발한 칩이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칩은 초당 최대 1.15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겁니까? 이게 풀 HD급 영화 이제 230편 이상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HBM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네, 어떤 맞습니다. 소재길래 이렇게 처리 속도가 빠른 겁니까? 네, 이게 HBM 약자가 이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의 약자로 이제 높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밴드위드 그러니까 대역폭이 높을수록 이제 데이터량이 증가하고 속도가 빨라지는데 네. 지금까지의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데이터 입출력 통로인 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핀이 이게 32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속도가 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HBM 반도체는 이제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연결을 하고 이제 데이터 핀이 1024개에 달해서 이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니 이제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차세대 반도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만큼 그 실제 HBM 전망도 밝아 보이는 건데 이 시장을 놓고 어떤 경쟁도 치열하겠죠? 네, 아직은 이제 HBM 시장이 이제 형성 초기이긴 한데요. 네. 이제 메모리 하면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국내 기업이 HBM 90%를 점유해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지난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4세대 HBM인 HBM3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세대도 공개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원조인 거네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근데 이제 4세대 HBM 양산 준비를 완료를 했어요. 출격 대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큰 용량과 높은 성능의 차세대 제품도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또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메모리 기업들도 미국 GPU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형성 초기인 현재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지금 90% 이상을 GPU를 이제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이제 현재는 좀 우위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AMD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4세대 HBM을 올해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차세대 반도체를 두고 벌이는 그 경쟁에서 누가 이제 과연 승자로 자리매김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공조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다녀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이제 정상 회의를 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한미일 이제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한미일 협력이 새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기회는 커지고 확실한 위험은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좀 봐야 되는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어떤 겁니까?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3자 협의 공약인데요. 사실 한미일이 이제 준 공동체 이제 동맹체를 맺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 군사, 경제에서 한 배를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면서 이제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을 하면은 이제 정보와 회복력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요소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 교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공조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또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공급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번 공조를 통해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네.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또 협력이 좀 이루어집니까? 네, 이제 삼국 정상은 금융 외환 협력의 협의체 역할을 할 이제 삼국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해서 네.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사실 협의하겠다는 게 경제 정책도 좀 약간 한 방향으로 좀 같이 좀 조율해 보겠다 이렇게 네.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기술의 공동 개발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기술력에서 최정상을 달리는 세 나라가 이제 한뜻으로 이제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번 협력으로 이제 북중러와의 대립각도 확실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의 이제 외교 역량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새 인공지능을 내놓기로 했습니까? 네, 이제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에 이제 한 성큼 다가왔잖아요. 네. AI를 실제 업무나 생활에 활용하는 분도 상당히 많죠. 네네. 그런데 이제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또 네. 해외 AI만 이제 자리를 내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AI를 출시합니다. 네네. 이제 바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인데요. 네. 이게 24일에 공식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것도 그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그런 네,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AI 거대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LLM이라는 게 이제 방대한 양의 언어를 학습한 뒤에 맥락을 파악을 하고 적절한 응답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의 언어를 깊게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문장과 이제 같은 문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네. 챗 GPT 같은 경우도 LLM 범죄에 들어가고요. 네네.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만든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면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클럽 X도 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이퍼 클로버 X,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토종 인공지능인데 이 기존에 많은 인공지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어떤 겁니까? 이게 처음에 챗 GPT 써보셨어요 혹시? 예, 한번 써봤습니다. 이 보면은 처음에 입력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답이 오는 게 좀 미국식 느낌이 좀 들지 네, 않았습니까? 말투가 좀 어색한 네, 부분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하이퍼 클로버 X는 특징이 우리나라 언어에 최적화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측이 밝히기를 챗GPT와 비교해서 한국어를 무려 6,500배 이상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언어의 경우도 인공지능 학습용 말뭉치 또 이제 한국어에 맞게 띄어쓰기와 음절, 형태소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네. 한국어에 최적화된 AI가 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 KAI로 불릴 것으로 KAI.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챗 GPT 등 이제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영어권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일본이나 중동 등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또 어순이 비슷하니까 네네. 비영어권 지역으로 진출을 늘 예정입니다. 수출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네이버가 새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으면 네. 그 경쟁사인 카카오도 가만히 있지 맞습니다. 않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는 2021년 선보인 AI 모델 코 GPT를 업그레이드한 네. 코 GPT 2.0을 올해 10월 이후에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 이게 좀 규모가 크잖아요. 초거대 말 그대로 AI 이외에도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경량화 모델인 코 GPT 라이트도 좀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하나오션이 이번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이거 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국내외 대형 증권사 5곳을 이제 유상증자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네. 이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오션 신주를 발행해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이번에 추진하는 유상증자 규모가 2조 5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오늘 기준 그 하나오션 시가총액 약 8조 3천억 원의 30%에 달하는 대규모 액수입니다. 네. 이 한화는 이제 올해 하나오션의 전 이름이죠. 이제 네. 대우조선 해양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 약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이번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앞에서도 돈 자금 조달을 했는데 또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회사 측은 이번 달 안으로 네. 이제 발행 신주 가격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해서 네. 이달 안으로 증자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하나오션은 이번 유상증자로 마련한 자금을 그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조기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